네, 오늘 그래마 플러스 영문법 제2강 대명사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강을 통해서 우리가 명사 파트를 배우셨고 명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하셨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 명사라고 하는 캐릭터를 결정해주는 한정사라는 거에 대한 쓰임을 자세하게 배우셨습니다. 또한 명사 앞에 쓰는 관사 중에 즉 부정관사인 어나 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또는 더는 어떤 식으로 붙이는지를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제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강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암기하시고 반드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편입 문제든 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수능 문제든 문법과 어법에 관련된 내용을 챕터별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오늘은 우리 제2강 대명사라고 하는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명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뭐죠? I, my, me, mine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외우고 있는 거가 중요한 건 맞고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결국 문법에서 대명사를 외우는 이유는 또는 대명사를 확인하는 이유는 실제 대명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독해에서 보통 한국 친구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걸 대인은 그냥 그들, 그죠? it은 그것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작가가 대명사를 쓴 이유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요 시간 대명사를 배우시고 더 나아가 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독해 내에서 뭐를 얘기하는지 또한 작가는 그 대명사를 왜 쓰는지를 이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시고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성적에 또는 뭐 공부하는 방법을 꼭 연구하시고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여러분들 그 대명사라고 하는 요 단원이 문장을 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일단 형태 자체가 여러분들 뭐예요? 그죠? 프로 플러스 nouns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프로라고 하는 말은 그죠? 앞쪽이라고 하는 적도어라고 보셔도 되고요. noun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자, 뭐를 확인하는 얘기죠? 그죠? 앞쪽에 있는 명사를 확인하세요 라는 거가 기본적인 대명사라고 하는 영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명사는 반드시 앞쪽에 나오는 명사가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요거부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인칭 대명사의 격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되게 쉬워요.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그죠?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것, 또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는 인칭을 각각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뭐 I, my, me, mine 그러면 주격, 목적격, 그 다음에 뭐죠? 소유격, 그죠? 그리고 뭐 되게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죠? 뭐 소유 대명사 뭐 이런 말들을 배우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는 거는 당연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런 대명사가 시험 영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천천히 여러분들 예문을 통해서 한번 바로 확인을 하죠. 자, 보시면 일단 1번 Jane and I wantedn't to go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제인과 나는 뭐 하다? 그죠? 가고 싶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제인은 그죠? 뭐 she라는 I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I는 I로 쓰는데 she와 I를 시험 영어에서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이 want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want가 여러분들 뭐죠? 동사죠? 동사 앞쪽에 그죠? 쉬운 얘기로 이렇게
동사라고 하는 이 안에 앞에 뭐가 그죠? 쓰이는 요 자리는 주어 자리란 얘기죠. 그래서 요 자리에 쓸 수 있는 그죠? 대명사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가 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자, thought라고 하는 동사 뒤쪽에 들어오는 대명사도 있겠죠. 그죠? it. 근데 요때 it이 주어일까요? 목적일까요? 네. 요걸 확인하시면 돼요. 자,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 요걸 보시면 돼요. 앞쪽에 I thought라고 하는 그 다음에 뒤쪽에 it was she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자,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이 안에 지금 동사가 몇 개 있죠? thought와 was라는 아이가 두 개가 보이는데 마침표가 하나네요. 그죠? 자, 그럴 수가 있나요? 원칙상 한 문장 안에는 동사가 하나만 오셔야 되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뭐가 있다면, 그죠? 목적절을 나타내는 접속사인 대시 있다면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그죠?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아이는 주어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맞죠? 여러분, 여기는 왜 시가 왔을까? 허가 안 오고. 자, 비동사라고 하는 아이의 궁극적인 특징은 비동사는 목적어라는 아이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it을 나타내는 요 대상이 그죠? 여성이었다면 보호 자리에 쓰는 요 아이도 허가 아니라 she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 요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굉장히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네. 얘는 원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아이는 차근차근 기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2번 갑니다. 목적격. Do you love me? 그죠? 이때 동사 love 뒤에 들어오는 그죠? 대명사는 I가 아니라 me입니다. I thought it 그 다음에 I thought it to be him이라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요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자, 볼까요? 자, 똑같이 지금 분명히 문장이 뭐가 되어 있냐면 I thought라고 되어 있는데 뒤쪽에 it이 왔고 그 다음에 to be him이라고 하는 문장이 왔죠. 자, 문법 시험 문제는 여기 이렇게 언더라인 쳐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 it은 여기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요 it과 같은 주어인가요? 아니면 목적어인가요? 요거를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세요. 자, 판단하는 근거는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가 두 개가 왔지만 아래 거 같은 경우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it은 일단은 목적어야. 그리고 thought라고 하는 이 think라고 하는 동사의 특징은 뭐냐면 뒤쪽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목적격 보호입니다, 여러분들.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와 같은 대상이에요. 아시겠죠? think라고 하는 이 동사는 특별히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목적어가 이렇게 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오면 이 to be라는 아이를 수반을 하고요. 형용사라는 아이가 들어오면 우리 문법에서 to be를 쓰게 되면 틀립니다. 네, 요거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동사가 굉장히 많죠, 그죠? make라는 동사도 그렇고, 그죠? find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believe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think라고 하는 동사는 이 아이는 목적어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어.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힘으로 쓰는 거가 맞습니다. 요것도 한번 별표를 꼭 해놓으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거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뭘 쓴다? 목적격을 쓴다. 자, 보시죠. Let's divide money between you and I. 자, 너랑 나 사이에 돈을 나누자. 그럴싸합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between이라는 아이를 그죠? 뭐라고 인지하면 전치사라는 아이로 인지하면 이 I는 그죠? 나라는 뜻은 맞지만 그 쓰임은 주어에 쓰는 아이죠. 그래서 뭐로 바꾸셔야 돼요? me라는 아이로 이렇게 바꿔내는 거가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대명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장이라고 하는 구문에서 지칭하는 대상이 나에 대한 얘기인지 주어에 대한 개념인지, 그죠? 똑같이 나에 대한 개념이지만 목적어에 대한 개념인지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보여드렸던 몇 가지 문장들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려보기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정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네, 여기로 가시죠. 자, 요거 한 번에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소유격이라는 개념이 있죠. 소유격. 뭐 여러분들 소유격은 한국 친구들은 의라고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거의 원어민들은 얘를 한정사라는 개념, 우리 저번 시간 했죠, 그죠? 한정사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겁니다. 정확하게 명사의 그죠 속성 또 캐릭터를 나타내는 기능어라고 보시면 돼요. She needs your help 이라고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볼 건데 뭐냐면 She needs your help 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help는 분명히 명사거든요. 그러면 help라는 명사를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시켜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한정사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 근데 정확히 캐릭터가 뭐라고요? 더, 그죠? this 이런 게 아니라 뭐로? 그죠? 정확하게 my라고 하는 그죠 한정사를 쓰고 있네요. 이렇게 그죠? 또는 your이라고 하는 이렇게 한정사를 쓰고 있네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소유라고 하죠. 너의 이거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다음 시험용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요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자, 여러분들 요거는 그죠? 의외로 여러분들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apostrophe s와 그리고 it를 구분해라. 네, 얘는 뭐죠, 여러분들? it, is의 줄임말이고 얘는 소유격이죠. 그죠? 한정사라는 얘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it 자리인데 그죠? 뭐로 집어넣어? 그죠? it apostrophe s로 집어넣어서 동사의 구조가 하나가 더 들어가게끔 오류로 내는 형태의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들 예문을 보시면 바로 뭐라는 얘기냐면 The boy took its toy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아무 생각 없어요. The baby 그 다음에 took 그 다음에 its 그죠? toy 이렇게 만약에 문장이 여러 가지랑 이렇게 섞여져 있다면 요거를 골라낼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it라는 아이의 언더라인이 쳐져 있으면 무조건 비교하는 대상이 요 두 가지라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죠? 생각이 들겠죠? 아, 문법 시험 문제가 apostrophe s가 붙어져 있으면 나는 뭘 꼭 생각해 보자. 그죠? 혹시 얘인가를 생각해 보자 라는 생각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가보죠. 두 번째 문장 뭐로 되어 있냐면 I think, 그죠? 자, it's John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제이슨이라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동사가 몇 개 있죠, 여러분들? think와 s가 그죠? 있죠, is죠. 그럼 여기는 100%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죠? 목적격을 이끄는 절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대절은 뒤에 완벽한 문장이니까 요 아이의 기능어구는 정확하게 verb죠, 그죠? 동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요 자리에 뭐가 들어와 버리면 그죠? it가 들어오면 말이 안 맞겠죠, 그죠? 그리고 제이슨이라는 이 아이를 it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정확치 않은 대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개 이름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그죠? 네, 제이슨 개 있죠. 저도 옛날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우리 집에 범수가 아파 그러는 길래 난 범수가 뭐 동생 좀 되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개 이름인 거야, 그죠? 요즘에는 사람으로 많이 짓죠, 이름을. 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네. 자, 4번 소유 대명사. 이거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입니다. 네, 소유 대명사라는 건 여러분들 뭐 mine, yours, 그죠? hers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왜 쓰냐면 일종의 강조 구문이라 보시면 돼요. 자, 보죠. 자, my car is expensive as your 이렇게 돼버리는 문장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네, 여러분들 요 문장을 좀 하나를 지울게요. 네, 먼저 쓴 걸 제가 이렇게 지워서 여러분들 필기하는데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뭐 여러분 돌려보기 하시면 되니까, 그죠? 네, 저는 부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뒤로 쭉쭉 돌리세요. 자, my car
is as expensive, 그 다음에 as, 그 다음에 yours 이렇게 들어오죠. 자,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되게 간단해요. 자, 어떤 것들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냐면 일단은 배우셨겠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 이걸 동등 비교라고 하죠. 일단 as는 이렇게 한번 묶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원래 제가 이렇게 이 표시는 여러분들 뭐냐면 저랑 이제 앞으로 뭘 보실 거냐면 이 부사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사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문장이 구문에는 있고 그 완전한 문장을 그죠? 수식시켜주는 수식 구문이 영어로 나눠져요. 항상 영어는 이런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과 수식 구문만 정확하게 알면 모르는 구문이 없을 정도로 이 두 가지가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as yours는 수식 구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문장은 My car isn't expensive. 정확하게 이 형식이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 당연히 expensively겠어요? expensive겠어요? 그죠? 당연히 형용사가 비동사 뒤에 등장할 거잖아. 그렇게 고치는 거야. 시험 문제를. 그리고 as가 들어오면 똑같이 as 쓰는 거 알죠? 그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more 쓰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되겠죠. 왜 뒤에가 is니까. 이해되시겠죠? 그죠? 요것도 아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요건데 요 자리에 yours가 아니라 your 하고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 지금 비교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비교 대상을 일치시켜야지 그죠? 논리가 맞거든요. 근데 your 해놓으면 그죠? 기본적으로 뒤쪽에 비어 있잖아. 보통 이런 식으로 비어 있을 때 그죠? 내용이 우리 앞쪽에서 배우셨죠? 여기 이렇게 visit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면 여기 이렇게 건물, house 같은 거는 그죠?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your이라고 하는 아이는 반드시 your car가 되셔야겠죠? 그런 아이를 지칭해서 뭐라고 잡을 수 있다? yours 이렇게 잡는다라는 거. 알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죠? 만약에 그의 차라면 his 이렇게. 그죠? 내 차라면 mine. 그죠? 이렇게 쓰는 거가 시험 영어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밑에 거 확인하시고 자, 그 밑에 건 여러분들 이중소유격에서는요. Robert Smith is a friend of his. 그죠? his 당연히 뭐겠어요? Robert Smith는 a friend of his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혹시 한정사 배우셨죠? 저랑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데리고 옵니다. 자, 우리 한정사 파트에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뭐 가르쳐 드렸냐면 요거 가르쳐 드렸죠. 뭐? 한정사 두 개는 같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중복이라서 그래요. 네. his friends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그죠? a friend of his면 당연히 his는 그죠? 가리키는 대상은 로버트 스미스는 그죠? 그의 친구다. 그죠? 당연히 로버트 스미스가 되겠죠. 그죠? 뭐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네. 자, 보시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시험 문제가 뭐가 나는지만 알고 있으면 의외로 굉장히 잡기는 쉬워요. 내용 처리는. 자, 일단은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All students 그 다음에 are expected to turn in his 그 다음에 papers on time 하고 되어 있죠. 자, 구문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일단 동사부터 찾으세요. 동사는 수동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구조입니다. 자, 모든 학생들은 기대가 되어진다. 자, 뭐 하도록? 뭐 하는 것을? To turn in his paper on time. 그죠? 제때, 그죠? 그의 리포트나, 그죠? 페이퍼스는 논문들을 제출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거든요. 여러분, his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예요? 빨리 찾아보세요. his가 가리키는 대상은 얘예요. 그죠? 그러면 his로 받아야 돼요? 대열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대열로 받으셔야 되죠. 이게 이런 유형 문제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 이런 대명사 파트의 가장 궁극적인 핵심에 대한 시험 문제는
뭐야? 첫 번째 프로나운이라고. 즉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앞쪽에 있는 나운이 제대로 그죠? 뭐 일치가 됐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가장 우선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네. 요런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도 정리를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이제 제기대명사로 갈 건데요. 자, 셀프가 붙어져 있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요것도 할 얘기가 많아요. 네. 같이 한번 보시죠. 대명사 파트 되게 많죠. 그죠? 보실 게. 그래서 대명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핵심만 이해하시면 돼요. 해석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대명사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나운이고 이 나운이 지칭하는 프로나운이 지칭하는 이 앞에 있는 나운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확인을 해서 그죠? 그 자리,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가리키는 대상에 대한 아이디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기대명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김밥천국 그죠? 김천이라고 하죠, 그죠? 거기 가면 뭐라 돼 있죠? 물 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셀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야? 물 네가 갖다 처마셔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단무지 뭐라 돼 있어요? 셀프. 이분은 굉장히 그죠? 제너럴스한 분이에요. 단무지를 셀프로 한다, 그죠? 네. 뭐 물은 그렇다 치고, 그죠? 네. 라면 네가 갖다 쳐 끓여 먹으라, 그죠? 이런 것도 충분히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셀프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스스로라고만 대둬서 알고 있거든요. 스스로, 그죠? 그러니까 물은 네가 스스로, 단무지는 네가 스스로 그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를 못 푼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부터 뭘 알려드릴 거냐면 시험에서는 셀프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고 또한 셀프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 어떤 아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찝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죠. 자, 예문에 지금 뭐로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he thinks himself clever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네. 그러면 그가 생각했다 그 자신이 뭐하다고? clever하다고.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think라고 하는 이 동사는 우리 한국 문법에서는 오형식이라고 해요. 오형식의 문장 구조는 언제나 목적어가 있고 목적어를 수식시켜주는 형용사의 보호가 to-be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이런 구조를 취하는 문장 구조를 우리는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때 himself가 가리키는 대상은 일단은 요거를 꼭 적어 놓으세요. 자, 일단은 목적어고요. self는 일단 목적어입니다, 여러분들. self는 주어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주어와의 일치가 될 때 우리는 self를 붙입니다. 누구랑? 주어와 그 대상이 정확하게 일치가 될 때에 우리는 뭘 갖다 붙인다? self를 붙인다. 그러면 저 himself는 누구예요? 약속이 되어 있다면 일단 목적어 자리에 왔고, 그죠? 그리고 주어와 일치를 잡았고, 그럼 당연히 self는 누구밖에 안 돼? 앞에 있는 주어랑 같은 새끼란 얘기죠, 그죠? 네, 같은 대상이야. 자뻑이죠, 그죠? 이 정도면. 근데 만약에 he thinks, 힘이 들어오면 다른 놈입니다. 다른 놈, 그죠? 같은 놈이 아니란 얘기야. 제 말 이해하고 있어요? 자, 다시 여기 이렇게 힘이 들어오면 다른 아이라고요. 자기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같은 개념에서 예문이 she 자, looked at 그 다음에 herself 그리고 in the mirror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역시 동사를 찾아보면 그죠? look at 이라고 하는 요 동사가 그죠? 보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유리에서 그녀는 그녀 자신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을 때 역시 self가 붙어져 있는 이 아이 대상은 요렇게라고 약속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문법 문제에서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면 문법이라고 하는 아이는 여러분들 논리에 대한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냥 구문상의 또는 문법상의 원칙이 잘 이루어져 있느냐, 잘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를 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허가 맞느냐 허셀프가 맞느냐에 대한 구문에 대한 시험 문제는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요거는 있어요. 그 밑에 거가 별표예요. 이렇게. 자, 이해가 되셨다면 네, 그죠? 셀프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목적어의 자리에서, 즉 동사 뒷자리에서 어디? 주어와의 대상을 일치시키기 위해 쓰는 것. 그죠? 그리고 논리가 조금 가미가 된다는 것. 하지만 그 자체를 물어볼 수는 없다는 것. 근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시죠, 여러분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절이라고 하는 문장이 그죠? 구문 내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실제로 주절에 있는 주어와 절 안에 있는 주어가 두 가지가 발생이 될 수 있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들. 자, 존이요. 그죠? 말했어요. 이렇게 said. 뭐라고 얘기했냐면 that. 여기 이렇게 나눕니다. 자, Mary는요. doesn't like himself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뭐라고요? John said that Mary doesn't like himself 였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이 문제 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렇게 self라고 하는 요 단어가 그죠? 분명히 들어왔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의 근거로 따지면 이 self는 누구 거예요? 앞쪽에 Mary 거예요. 왜? 얘가 동사니까. 근데 접속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얘의 기본적인 주어는 얘죠. 메인 주어는. 자, 그러면 메리는 존이랑 결혼하기 싫다라는 논리의 구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 셀프를 쓰게 되면 언제나 이 절 안에 있는 얘랑 일치를 만들어내야 돼. 그럼 셀프를 쓰면 안 되겠죠. 왜? doesn't like의 주어는 Mary지만 셀프가 가리키는 대상은 그죠? Mary가 되니까 말이 안 맞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힘으로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퀴즈를 드리면 자, 여기에 들어올 거를 찾아야 됩니다. 보세요. John said that Mary doesn't like blah blah. 여기에 일단은 보기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1번. 그죠? him. 2번. himself.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은 무조건 뭐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까? 아, 혹시라도 셀프 문제인가 보구나. 그럼 셀프는 반드시 해당되는 동사 앞에 주어랑 맞춰야 되고, 그죠? 그럼 얘는 여성이니까 자기랑 결혼 싫어해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안 되고 얘로 이렇게 찾자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구문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하나 더 보실 게 뭐냐면 이제 3번인데요. 2번 안 했군요. 그죠? 자, 2번을 한번 3번이랑 같이 봅시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이제 셀프라고 하는 아이가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렇게 그죠? 목적어에 대한 개념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강조라고 하는 동격으로 쓰일 수 있어요. 주어를 강조할 수도 있고 목적어를 강조할 수도 있고. 자, 이만 보면 나는 봅니다. 자, 이 문장 있고 I saw him do it himself 라는 형태로 써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myself를 요쪽으로도 집어넣으셔도 되고 himself란 자리를 요쪽으로 집어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즉 I myself saw 이렇게 써도 되고요. I saw him do it myself 쓰셔도 돼요. 자, 일종의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일종의 얘는 그죠? 강조 부사예요. 강조 부사. 자, 부사는 제가 한마디 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 제 동생이 저랑 13살 차이가 나요. 그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럼 제가 20살 때 걔는 고작 7살이었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20살일 때 이 동생을 데리고 놀아야 되죠. 왜? 미성년자. 아직 7살. 초딩도 안 됐어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친구들하고 만나러 가는데 얘를 데리고 나가요. 그죠? 그럼 얘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아이를 우리가 게임 용어에서 뭐라고 하죠?
그죠? 깍두기라고 하죠. 깍두기. 그래서 쌤이 깍두기라는 말을 거의 10년쯤 읽고 있어요. 자, 혹시라도 이 방송을 제가 제 수업을 듣고 현재 열심히 대학을 다니시고 또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그죠? 친구들이 혹시라도 듣는다면 그죠? 추억이 들어오죠. 그죠? 네. 깍두기. 즉 깍두기는 어떻게 인지하는 거냐면 자, 일단 구문상에 저 형식을 네, 존재하게 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의미상에서는 그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작가가 집어넣은 아이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구문상에서는 얘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 구조지만 의미를 위해서 작가가 자기의 어떤 의도를 위해서 집어넣은 말이라고. 그래서 얘는 구문으로 따지면 정해진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문장이라는 형식으로 접근한다면 이미 여기까지가 완벽한 문장. 이미 여기까지가 완벽한 문장이 되고 얘는 그냥 그죠?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myself면 누굴 강조하고 주어를 강조하고 himself면 누굴 강조한다고 목적어를 강조한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reading passage라면 그죠? 작가가 주어 쪽에서 강조하고 있구나 또는 작가가 목적어에서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인지를 하시고 글을 따라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그다음 밑에 관용 표현은 여러분들 뭐냐면 이제 요게 여러분들 가장 이제 사실 시험용에서 많이 봤던 거죠. 네. 자, 셀프는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 제가? 네, 일단 셀프는 목적어 자리에 온다라고 했죠. 목적어 자리. 그러면 정확하게 이 전치사라고 하는 아이 뒤에도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셀프라는 아이가 그죠? 그 수반에 대해지는 수식 어구에 따라서 전치사 뒤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쓰다 보니까 그죠? 몇 가지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얘는 단어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for 여기 oneself는 대표 대명사입니다. 그죠? 네. 넣으시면 돼요. himself, herself 이렇게. 그다음에 by oneself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한국 친구들 즉 현재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 또는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대다수 얘를 그냥 해석으로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해석은 다릅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혼자서예요. 둘 다. 그죠? 자, for oneself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즉 나 스스로예요. 나 스스로. 그죠? 근데 전제가 뭐라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은 거야. 근데 by oneself라는 말은 동의어가 aloone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aloone에 대한 형용사는 아니지만 얘는 부사니까 전명구니까 하지만 누구랑 같이 살지 않고 혼자서 떨어져 산다라는 개념이 by oneself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for oneself 다시 for oneself는 뭐라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로 혼자서 사는 것, 그죠? 또는 혼자의 힘으로 있는 거가 for oneself. by oneself는 뭐라고요? 누군가 같이 살지 않고 그죠? 혼자 떨어져 사는 것. 이게 바로 by oneself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자, to oneself라는 뜻은 그죠? 역시 독점입니다. 네. 혼자서만 하는 거야. 그 자신 혼자. 그죠? 내가 다 먹을 거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4번은 그냥 알아만 두세요. 네. beside oneself라는 말은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거도 있고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이란 뜻이고요. 자, 5번 in spite oneself는 그죠? 몇 번 기출이 된 단어예요. 그죠? 뭐죠, 여러분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라는 뜻이겠죠. 그죠? spontaneously 같은 뜻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6번은 of itself 조심할 건 얘는 요 자체가 뜻이에요. 이거는 저절로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7번도 이 자체가 뜻이 이건 안 바뀌어요. in 언제나 itself야. 본래죠. 그죠? 요것도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독해에서. 그죠? 본래 그 자체로서 이렇게.
그래서 굳이 시험 용어에서 나오는 것들 찝어드리면 하나, 둘, 셋, 요 정도. 네. 그래서 요 정도에 대한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갑시다. 아시겠죠? 자, 다시 전치사 뒤에 셀프가 들어올 수 있는데 시험 용어에서는 각각의 독특한 전치사 플러스 셀프가 갖고 있는 의미를 기억하자 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같이 기억을 합니다. 예문 보시죠. The baby cannot stand for himself. 그죠? 혼자의 힘으로 서 있지 못한다. She lives in large apartment by herself. 되어 있죠. 혼자서 떨어져 살고 있다. 정리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지시대명사라는 거를 파트를 보실 텐데요. 역시 프로나운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보고 지금 계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그냥 그 전까지 해석만을 위주로 그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야, 저게 그냥 해석하면 되지 내가 왜 저걸 하고 있을까라고 되지만 시험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문법이 기출이 되는 시험을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시험 영어에서 원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특별히 지금 김동준 영어학원에 지금 대기자가 많은 관계로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요 파트에서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파트 특별히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가 질문을 했을 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반드시 등록 안 시켜줍니다. 여러분들.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우리 장인이, 그죠? 한 땀 한 땀, 그죠? 본인의 작품들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풀 세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게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헷갈려서 그죠? 정리하느라고 끝납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죠? 우리가 수능 유형에서 이런 문법, 어법 파트가 그죠? 기본적으로 추출이 되고 내신 같은 경우는 거의 80% 시험 문제가 문법 문제예요, 여러분들. 다 변형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그죠? 머리를 써서 이거는 반대급부가 이거야. 그죠? 이 문법은 이걸 내려고 낸 거겠지. 여기에 대한 개념은 이거야. 라는 머릿속에 정리가 바로 되지 않으면 제시문은 제시문대로 독해하다 시간이 가고 그리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주시고 특별히 블로그를 통해서 편입과 재외국민특례 또는 공무원까지 준비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오답을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정리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머리를 조금 굴리셔가지고 배우실 때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네. 자, 지금부터 요게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는 지금 파트를 중에서 그죠? that 또는 does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있어요. 자, 다시 지금 that은 지시 형용사라는 파트를 분명히 우리 한정사 파트에서 배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파트에서는 대명사라고 하는 파트예요. 그러면 얘가 앞쪽에 뭔가를 명사를 지칭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개념에서 이 that은 단수 명사를 받는 거고 does는 복수 명사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정리하기 앞서서 얘가 기본적으로 대명사의 기능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돼요. 명사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얘를 받을 거예요. 지금 대시. 근데 반드시 뒤쪽에 of나 in 같은 거 있죠. 이라고 하는 한정 어구라고 해요. 이런 형태를 지니는 이 명사를 받을 때 that 또는 복수라면 does로 받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줄게요. that과 does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있는데 이 that과 does는 아무 때나 막 남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뭐를 받을 때 뒤에 of 플러스 명사 또는 in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앞에 있는 명사를 받을 때 우리는 뭐로 쓴다? that이나 does라는 명사로 쓰게 된다라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한 번 더 갑니다. 자, that과 does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있는데 이 대명사는 아무 때나 남발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럼 어떨 때를 대신해 쓰는 거야? 앞쪽에 of나 in이라고 하는 명사 구조 앞에 있는 바로 그 명사를 받을 때 그 명사가 단수면 that, 그 명사가 복수면 does 이렇게 받는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예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시죠. The climate of Italy is similar to 그 다음에 that of Korea 이렇게 돼 있죠. 자, 많이 보셨죠? 자, 일단 보시면 일단은 동사는 be similar고요. 그 다음에 이 to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봄에 비염이 심해서 코가 계속 막히네요. 이때 이 to는 여러분들 than 같은 아이예요. 즉 얘는 비교급에 쓰는 아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 이탈리아의 기후와 한국의 기후죠. 근데 이 자리에 뭐가 왔어요, 여러분들? 대시 왔죠. 그럼 대시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란 얘기예요? 앞쪽에 climate인데, 그죠? of라고 하는 한정어구 뒤쪽에 있는 명사의 구조라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한다고? that of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앞쪽에가 복수였다면 뭐라 쓰면 돼요? does라 쓰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힘들어요. 네. The ideas of Italy's 그죠? are similar to 뭐라 쓰면 돼? those of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죠? 네. 요거는 여러분들 비교급 파트 가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네, 비교급 파트에서는 뭐가 빠져 있냐면 요 대시 빠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빈칸이 쭉 하고 꺼져 있어요. 그럼 뭐 고르란 얘기야? 태고르란 얘기입니다. 네. 요거는 비교급 파트에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자,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밑에 이제 그 뒷장에 보시면 여러분 혹시 이 교재가 잘 안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필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교재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무료 강의로 지금 배포를 하는 거라서 교재를 배포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한테 노트 필기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적어 드릴 거예요. 그죠? 네. 자, 적어 드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네. 그리고 따라 뭐 노트를 만드세요. 그러면 되십니다. 그죠? 네.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그죠? 저 되게 신기했어요. 지금 제가 이거 찍고 있는 요 강의 그죠? 시스템이 네. 돈 많이 들였습니다, 여러분들. 네. 돈 많이 들였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the finest, 그 다음에 diamonds are those found in Africa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도 일단 확인을 좀 해보시면 지금 수식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수식 거구자 돼 있어요. 그죠? 즉 in과 of라는 그런 한정어가 아니라 얘는 pp라고 하는 한정어구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얘가 가리키는 대상도 결국 읽어보면 a는 equal이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finest diamonds의 복수 형태인 that이 does로 바뀌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 뭐냐면 자, does who라고 하는 게 있죠. does who. 네. does는 여러분들 어떨 때만 쓰죠? 뭐뭐 하는 사람들. 그죠? 언제나 복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does who는 언제나 이렇게 복수로 쓰면 does who 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그죠? 관계사로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겠죠. 이렇게. 관계사의 핵심은 마침표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동사가 2개가 등장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고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 동사의 수는 반드시 복수라는 것도 기억을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 They who were present were all pleased 라고 하는 문장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They who were 자, present
or 쓰시고 자, plea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 끊어볼게요. 자, 무조건 관계사가 보이면 관계사 앞에서 이렇게 끊으세요. 그리고 동사의 숫자를 세는 거야. 근데 여러분 동사가 어디 있어요? 관계사 뒤쪽에 나란히 두 개가 왔죠? 그럼 두 번째에서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그러면 수식 구조와 그리고 무슨 구조로 바뀌죠? 완전한 문장과 그리고 무슨 구조로 바뀌죠? 여러분들 수식 구조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완전한 문장부터 읽어보세요. 형광펜. They were all pleased. 그들은 모두 즐거웠다, 기뻤다. 근데 어떤 그들? 참석한 그들은. 근데 뭔가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뭔가가 어색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는 절대로 기억합니다.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즉 선행사가 뭔지 알죠?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는 문법에서 절대로 they와 them을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복수나면 그래요. 복수나면 그럼 여기 이렇게 쓰지 않은 채로 뭐로 간다고? those 이렇게 쓴다고요. 아시겠죠?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시부사는 됐습니다. 네, 이거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네, 힘들죠, 그죠? 네, 저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우리 search as, search as it is라고 하는 구문을 조금 확인을 좀 해보시죠, 여러분들. 자, 일반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형태를 생각을 하실 때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s such라는 아이도 있고요. 또 두 번째, such as라는 아이도 있대요. 근데 시험 문제는 훨씬 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얘가 많이 나와요. 얘가 뭐로 등장하냐면 적으세요. such like라는 말은 영어에 없어요. 근데 such as는 like라는 아이로는 같은 개념으로 써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럼 얘는 전치사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시험 영어에서 여러분들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요거. such like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근데 as such라는 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as such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나는 뭐고요, 여러분들? 그죠? 정확한 어느 정도 그죠? 시민권이라든지 그죠?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을 권리가 있는 그죠? 시빌리언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죠? 뭐해서 준한 그죠?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서치가 가리키는 것도 대명사입니다. 누구 가리킬 걸까요? 찍어보세요. 그죠? 누구? 얘겠죠, 그죠? 네.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로 반복되는 명사를 대신하는 것. 즉 무조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반드시 as 뒤에서. 그죠? as 뒤에서 반복되는 명사를 such로 대신한다. 한 번 더. as such라는 게 있는데 as such라는 아이의 핵심은 as라는 구문 뒤에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기능어일 수 있다라는 것. 아시겠죠? 쌤, as such는 such as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독해 지문이라면 그죠? 문법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명사의 기능어구는 다 강조입니다. 나중에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먼저 얘기합니다. 자, 대명사는 다 뭐를 강조하는 거라고요? 10중 8구 키워드를 강조합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아시겠죠? 그럼 여기 문장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civilian이겠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3번은 such as it is는 그죠? 변변치는 않지만 뭐 이런 뜻이에요. The food such as it was plentiful. 그죠? 변변치는 않지만 음식이 풍부합니다. 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so라고 하는 대명사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참아 봅시다. so는 여러분들 회화치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죠? 동사 I think so, I hope so, I believe in so, 그죠? I suppose so, I'm afraid so, 그죠? 난 그렇게 하는 거가 싫어 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예문을 보시면 뭐 이건 보통 회화체니까 네,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 그죠? 일반적인 회화 시험 문제를 요구하거나 탭스 같은 문법도 회화 시험 문제가 들어오죠, 그죠? 네. 편입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네. 덕성여대나 동덕여대 같은 경우, 네. 자, 봅니다. A번. 자,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물어보세요, 그죠? 나 시험에 합격할 것 같아? 이렇게. 합격할 것 같아요? 그들의 엄마가 뭐라 그래? 그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엄마는 굉장히 나이스한 분이에요. 그죠? 근데 대다수의 엄마들은 어때요? 엄마! 나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죠? 그럼 뭐라 그래요? 항상 현실적이죠. 그죠? 네가 공부를 안 하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죠? 나는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는 너무 현실적이야. 그죠? 아빠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죠? 나에게. 그럼 나는 언니 누구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친구들? 그죠? 좋은 친구를 사귀읍시다, 여러분들. 네, 결론은 그겁니다. 그죠? 위로는 본인한테 받으세요. 네. 수험생은 그래야 돼. 그죠?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적이 오르면, 그죠? 본인이 본인을 칭찬을 하세요. 네. 그게 셀프, 그죠? 그 뭐라 그러죠? 자존감, 그죠? 셀프 이스팀을 가장 크게 끌어올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남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것도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본인이 성취한 거에 대한, 그죠? 칭찬을 하게 될 때 자존감의 가치가 가장 크게 올라간대요. 그래서 꼭 성취라는 거를 맛보고 오세요. 네. 아시겠죠? 봅니다. 자, will you pass an exam? 그죠? 시험에 통과할 거니? 할 거 같니? 할 거야? 그러기를 바래. 그죠? so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so는 기본적으로 목적어거든요. 근데 so가 가리키는 대상은 만약에 영어로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That he will이 있었네요. 그죠? That he will pass the 또는 the exam. 이렇게 쓰는 거가 so가 가리키는 대상이야. 자, 우리 내신이 있죠. 그죠? 네,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내신을 준비할 때는 서술형이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보통 서술형은 듣기평가 포함해서 한 30% 정도는 서술형이 냅니다. 근데 배점이 어마무시하죠. 그죠? 객관식 다 맞아봐야 70점밖에 안 나와요. 그죠? 서술형 30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배점이 하나에 딱 7점씩이에요. 그죠? 이러면, 그죠?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5개에서 6개 나와요. 배점 조정해가지고. 그러면 서술형을 내는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이 친구가 문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 문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고 분해를 할 수 있냐에 대한 아이디어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I hope so라고 할 때 so가 가리키는 대상을 고르세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멘붕이 터지죠. 그죠? so? 그래서? 이러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개념 자체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자? hope 또는 think, 그다음 say, expect 라고 하는 아이디에 so는 뭐다? 대절이다라는 거. 그죠? 앞에 등장한 문장을 받는 거라는 것. 그래서 앞에 정확하게 대을 받으시고요. 한 가지 조심하실 건 여러분들 요겁니다. 뭐냐면 I am afraid not 이라고 돼 있죠. 자, 부정문은 not으로 대신한다로 돼 있어. 즉 I'm afraid so 라는 개념보다는 I'm afraid not 이라는 아이가 that 똑같이 he will pass the exam 이라고 읽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낮아요? 안 나요? 네. 그냥 알고 계세요. 네. 자, 다음에 보는 그죠? be, become, keep, remain은 앞에 명사, 형용사를 대신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요건 한번 예문을 보시면 she wasn't poor, but she did not seem so. 그죠? 이제 so는 remain, seem 뒤에서는 뭐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형용사를 대신한다고요. 참 많죠, 그죠? 문법이. 다시 어떤 내용이 있었다? 그죠? 앞쪽에 지금 seem이라고 하는 동사 또는 remain이라고 하는 동사 뒤에 so는 뭘 받는 거라고요? 앞에 형용사를 받는 pronoun이라고요. 근데 선생님 이상해요. 대명사가 왜 형용사를 받아요? 그러게요. 그죠? 그래서 seem과 remain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주격 보호 이형식 동사거든요. 그죠? 그럼 뒤쪽에 보호자리라고 하는 아이를 대신 받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야, so가. so의 특별한 용법이겠죠? 네. 자, 어떠신가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 지시
대명사라는 것들을 보셨고요. 자, 이제 우리 가장 시험 문제에서 단골 문제인, 그죠? 단골 문제인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을 지금 뭐 많이 들으시진 않으셨지만 1강도 들으셨고 또는 2강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뭐가 중요하고 뭐가 기본적으로 그저 정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잡히시나요?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실 거고 또는 일부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내가 들었던 거랑 똑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문법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그죠? 누군가의 말로 통해서 들음으로 인지를 하는 것과 본인이 누군가에게 아웃풋이라고 하죠. 그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저희 학원 여러분들 김동준 영어학원은요 내신 기간 때 교과서를 외우지 않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를 외우지 않지만 내신에서 1, 2등급을 따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논리로 머리로 풀어내는 거야. 물론 서술형 준비는 해줘요. 네. 물론 그 교과서라고 하는 아이를 한 달 전부터 외우진 않지만 기본적인 영어 실력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어휘랑 그리고 끊임없이 구문을 여러분들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본인이 느껴져요. 이 구문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낼 거다. 왜? 제가 그렇게 수업을 하니까. 그죠? 얘는 항상 오답이 이건데 이 둘을 잘 기억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이거야.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그것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시고 중간고사나 내신 기간에는 이 교과서를 제가 다 드려요. 여러분들 자료를. 문제도 드리고요. 그리고 대신에 2주 전부터는 어떤 내용을 하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교과서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검사를 하고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교과서를 외우지 않더라도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수능까지 준비하는 건 그죠? 요즘 말로 뭐죠? 1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힘드시지만 차근차근 처음부터 스텝을 밟아 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편입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제가 종로에 있는 그죠?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죠? B라고 하는 편입학원에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대다수의 친구들이, 편입하는 친구들이 기본 실력이 낮아요. 하지만 그 기본 실력을 어휘와 문법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세팅을 만들어 드리면 어느 정도 8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맥시멈까지. 근데 그 20%가 바로 그죠? 논리 독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 독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휘와 문법과 구문 독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기본 세팅을 만들어 드릴 거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논리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 드릴 거면 우리 수능에서 얘기하는 빈칸 또는 순서 배열 그리고 뭐까지 제목 그 다음에 요지 찾는 그죠? 그리고 어휘까지 찾을 수 있는 문제 또는 도표까지가 또는 장문 독해까지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소중하고 또는 귀중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시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를 느끼시기 전에 그죠?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죠? 진로와 동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꿈이 없다면 그죠? 약간 진부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되게 예전에 들었던 선생님에게 들었던 이 내용이 너무 아직도 뇌리에 많이 박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별로 의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론 고민을 다 마찬가지로 했겠지만 근데 목표라고 하는 거가 없다면 그죠? 의지가 생기지도 않고요. 그 의지가 생기지 않으면 공부를 할 의도와 또는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죠. 그럼 성취라는 것은 당연히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띠고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장 눈앞에 나와 있고 그죠? 발등에 떨어진 그러한 불등만을 보지 마시고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의논하시고, 네, 그리고 차근차근 네, 길들을 개척하는 밑거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인생이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하지만 공부는 네,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 힘들지만 열심히 들으시고 부지런히 받아 적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긍정적인 사고에 목표를 두시고 열심히 하세요. 네. 그러면 분명히 네, 좋은 목적과 또한 좋은 목표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죠? 리턴 할 겁니다. 그죠? in return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자, 조금 기지개도 피시고, 네. 여러분들 다시 집중해서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갈 거니까,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를 치시고, 네. 수업을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지금부터 내용은 요겁니다. 뭐냐면, 우리 문법 시험 문제 1과 그리고 other를 구분해라 라는 거가 많이 있죠. 네, other는 여러분들 아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 명사 파트입니다. 네, 지금 명사 얘기하는 거예요. another이라고 하는 대명사도 있고요. 그리고 the other이라고 하는 대명사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거가 이번 수업의 역시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자, 일단 명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그죠? I 중에 뭐가 있어요? 대명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대명사라는 거가. 자, 대명사 중에서 특별히 원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있어요. 이 원이 특별히 주어 자리에 들어오면 이 원은 he 또는 she로 받아요. 즉, 일반 사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하지만 복수는 아니에요. 단수의 의미예요. 그러면, 자, one should obey, 복종해야만 합니다. 자, once 또는 his parents 이렇게 돼 있죠. 자, 두 가지 시험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만약에 should가 없다면 얘는 그저 무슨 취급하셔야 돼요? 그저 단수 동사 취급을 해주셔야 되는 것쯤은 알고 계실 것 같죠? 그죠? s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겁니다. 이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죠? 대명사의 뭐 격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것. 자, 원이라고 받았으면 원즈 또는 히즈. 자, 허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죠? 여성까지 포함을 할 거니까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절대로 there이라고 받으시면 안 돼요. 곧장 나옵니다, 여러분들. there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there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원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올 때 일반적인 사람을 받고 그 사람은 주어가 단수라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냐면 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원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죠? 뭐를 받는 아이로 가냐면 이번엔 또 요거예요. 자, 원이라고 하는 아이는 또는 on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아이를 대신을 받는데 우리 it이라고 하는 아이도 대명사잖아요. 그죠? 얘도 또는 이렇게 아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원과 it을 어떻게 구분을 할 건가 라는 건데 우리 얘의 기본적인 해석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보세요. 원은 그죠? 불특정이라고 합니다. 즉 뭔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대상이라고 하고 it은 나름 특정한 대상이에요. 그죠? 나름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대상을 받는 거가 it이에요. it.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예문을 한번 보죠. 자, 저는요, I lost my umbrella. 그죠? I must buy one. 이런 아이가 있고, 이번엔 여기다 buy it 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내용을 바꿀게요. I must find it.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이건 여러분 다 세미콜론입니다. 이렇게. 네, 제의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실제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원이 가리키는 프로나운과 it이 가리키는 프로나운을 받으셔야겠죠. 그죠? 누굴까?
세미콜론은 부연 설명이야. 그러면 어쨌든 앞에 있는 센텐스와 뒤에 있는 센텐스 간에 뭔가 논리적인 상호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원이 가리키는 대상은 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맞나요? 근데 원은 뭘 가리킨다고요, 여러분들? 불특정한 거예요. 하지만 우산은 맞아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산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저 그림 되게 못 그리는데. 오케이, 한번 그려보죠. 지금 여러분들 집중하고 있죠, 그죠? 맞아요, 그렸어요. 우산 그렸어요. 우산. 이거. 이게 뭐죠, 여러분들? 누르는 거, 그죠? 네, 그렸어요, 그죠? 그렸어요. 자, 우산인데 이게 그죠? 내가 여자친구한테 받아가지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여기다가 그죠? 이런 거 요즘 이런 거 하나 모르겠네. 제 이니셜이 KDJ잖아요, 그죠? 하트, 하트 뿅뿅. 여기다가 뭐 K 뭐 누구 이렇게 해봅시다, 그죠? 누구 해봅시다. 이걸 지금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넣어놨어,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죠? 근데 요거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제조회사의 모델명이 그죠? B였어요. 근데 A라고 하는 제조회사의 모델명 B라고 하는 이 우산은 그죠? 원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죠? A라고 하는 이 회사의 B라고 하는 제조 모델이 바로 원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불특정 다수예요. 하지만 이식이라고 하는 건 바로 KDJ를 적어놓은 이니셜 적어놓은 요 우산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시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로 그 대상. 그죠? The same thing 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죠? 종류 또는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을 원과 이시라는 아이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한정사, 형용사 뒤에 대명사는 원으로 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this one, 그죠? 이런 거. This one isn't too small. 그죠? 이건 너무 작아요. Do you have a bigger one? 그죠? 좀 더 큰 거 있나요? I don't like white socks. Don't you have black ones? 그죠? 여기서 가리키는 ones는 누구예요? socks죠. 그죠? 네. 그래서 black 뒤에 ones. 복수니까 ones. 요거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자, 시험 문제가 이제 기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별표.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우리 원이라고 하는 아이가 여러분들 뭐라고요? 어나 on 플러스 명사를 받는 아이라 그랬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원이 갖고 있는 캐릭터는 명사예요. 그리고 어떤 명사예요? 단수 명사죠. 반면에 원즈가 갖고 있는 캐릭터는 당연히 명사에 s가 붙은 복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죠? 또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원은 일반적인 뭐라고요?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했죠. 그죠? 네. 요게 원이라고 하는 캐릭터였으면 이제 문법에서 또는 영어에서 원이라고 하는 아이로 받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첫 번째, 자, 원으로 받을 수 없는 명사는 당연히 셀 수 없는 명사겠죠. 왜? 어가 없잖아. 그죠? 셀 수 없는 명사에는. 그래서 I like red wine. 그죠? 자, 와인은 액체니까 절대로 버틀이 아닌 이상은 네, 못 받습니다. 이렇게. 자, 뭐가 틀렸을까? 당연히 눈이 있으시다면, 그죠? 밑줄이 틀렸겠죠. 얘가 가리키는 건 얘입니다. 그죠? 그러면 y는 셀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얘를 뭐로 받아야 될까? 그게 바로 이시죠. 그죠? 이렇게. 네, 이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2번 소유격 또는 원 뒤에서 못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소유격 플러스 또는 원은 있을 수도 되고 없어도 돼요. 여기에서 지금 원이라는 아이가 못 들어간 이유는 원은 대명사지만 이미 뭐가 있어요? 어나 더라고, 더는 아니고 플러스 나운이라는 아이가 들어있죠. 한정사가 두 개입니다. 그죠? 한정사 두 개를 못 씁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취사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능이 비슷하다고요. 어차피 나운이나 그죠? 소유격이나 다 한정사라서 그래요. 자, 기수라는 거 하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She has $3. 그죠? 인형 3마리 있어요. I have 2 ones. 나는 2마리 있어요. 할 때 이미 기본적으로 원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그죠? 뭐예요? 복수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들어있지만 일반적으로 to, want, 기수라고 숫자 뒤에서 want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do you like these 그저 cigarettes or those ones 이것도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want라는 아이만으로도 충분히 뭐가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복수라고 하는 아이가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집중해서 갑시다. 자, some과 n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기 보시죠. some은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러면 some은 긍정문에 쓰이고 그죠? 또는 any와 그죠? any는 의문문과 부정문에도 쓰인대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기본적인 지식이니까 요거는 그렇다 치고 네, 의문문에서도 긍정의 대답을 원할 때 그죠? some이라고 물어본대요. 그죠? Could I some water? 그죠? 나는 이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긍정적인 대답을 원하는 거라고요. 그죠? 뭐 이랬는데 그죠? 싫은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Would I like some coffee? 그죠? 이때도 커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대답을 물어볼 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한번 잘 해보시죠, 여러분들. 요거 한번 가볼까요? 자, 보세요. 자, each와 every라는 아이를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때 어떻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냐면 나누셔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다 대명사 파트로 갈게요. 네. 일단 대명사라고 할 때 each는요, 여러분들 그죠? 단수예요. 각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each, of 다음에 뭐 쓸 수 있냐면 한정사 쓰시고 이렇게 더 소유격 다 쓰셔도 돼요. 그리고 반드시 뒤쪽에는 뭐라 쓰셔요, 여러분들? 복수 명사가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each of the 복수 명사. 항상 구조는 그래요. 그럼 뒤에 동사가 왔다면 동사는 뭐로 쓰죠? 단수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단수로. 이해되시겠죠? 그죠? 네. 단수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단수로.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each라는 아이가 이번에는 뭐일 때? 제가 조금 끊었어요. 너무 커서. 자, each라는 아이가 이번에는 형용사일 때 있죠. 형용사일 때는 명사를 수식할 거니까 each 다음에는 그냥 singular noun 쓰시면 돼요. 단수 명사로 이렇게. 동사도 singular verb, 그죠? 이렇게 단수 verb 쓰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그죠? Each has his own lifestyle. 이때는 each니까 명사죠, 그죠? 주어 자리 들어올 수 있죠. Each of them boys, 그죠? 그 소년들의 각각은 has his own room, 그죠? 자기의 각각의 방이 있는 거고. Each boy, 그 다음에 has his own room, 그죠? 이것도 역시 each boy니까 얘는 형용사를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뒤에 단수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very는 여러분들 뭐로만 쓰이냐면 every는 무조건 형용사로만 쓰여요. 즉 every는 대명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every라는 아이는 그죠? 무조건 only 형용사인데 뒤쪽에 one, body, thing이라는 것과 연결이 돼서 쓸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형용사 파트에서 배우시겠지만 형용사들은 언제나 요 뒤쪽에서 들어오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죠? 얘는 실제로는 중2 때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요. 그러면 every라고 하는 아이는 무조건 형용사니까 every has his own life style이라고 쓰게 되면 오답이겠죠. 그죠? 왜? 분명히 has라고 하는 아이는 뭐니까 동사인데 지금 얘는 주어 자리 왔으니까 얘를 뭐로 바꾸는 거야? each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아니면 everyone으로 바꾸든지 그죠? 아니면 이렇게 바꾸시든지 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유일하게 every는 무조건 뒤에가 다 단수인데 유일하게 요거가 있어요. 그죠? 뭐가 있냐면 우리 자 every 플러스 수사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숫자 1, 2, 3, 4 할 때 그리고 뒤에는 복수 명사가 놓여요. 이렇게
요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요거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every 입장에서는 얘는 싱글러가 온 게 맞아요. 근데 숫자 입장에서는 뒤쪽에 s를 붙이는 게 맞죠. 2 이상이라면. 그래서 the Olympics game, the Olympics are held every 4 years에서 s를 붙이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매 4년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억을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lmost나 almost 한번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여러분들. 일단은 먼저 all부터 갑니다. 자, all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all도 대명사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all도 형용사라고 하는 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네, all도 대명사, 형용사. 자, all이 대명사라면 all이 갖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지 여기 보세요. 자, all of the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복수명사 쓰셔도 되고요. all of the, 그 다음에 all of information, 그죠? 셀 수 없는 명사 쓰셔도 돼요. 근데 얘를 뭐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all 다음에 of를 생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는 쓰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네. 얘는 쓰셔야 돼요. 그리고 뒤쪽에 똑같이 뭐 쓰면 돼요? 그죠? 복수명사와 그죠? uncountable noun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또는 아니면 그죠? all 그 다음에 뭐 쓰면 돼요? 바로 복수명사 또는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때 all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갖다 적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무조건 요렇게 생겨 있는 문장은 없어요. 그죠? all of the로 가든지 아니면 all 아니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all the로 가든지 그죠? 다시 수정합니다, 여러분들. 자, of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all the를 꼭 쓰고 쓰셔야 된다고요. 제 말은 그죠? 예를 들어서 all 다음에 of가 있는데 바로 복수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쓸 수는 없다고요. 요거를 기억하라고요. 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of를 없애면 그죠? 이렇게 쓰면 기본적으로 뭐로 쓴 거야? 형용사로 쓴 거고 여기 이렇게 더가 붙어져 있다면 of가 생략된 거지만 뭐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죠? 뭐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네, 더가 없이 그죠? all of를 쓸 수는 없다고요. 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뜻은 모든이죠. 네. every도 모든이지만 every는 그죠? 기본적으로 어떤 유닛을 잡는 거고요. all은 객체인 전체를 다 잡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most로 갈 건데요. most도 그 역할이 비슷해요. 자, 보십시다. 자, 역시 most도 대명사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네, 제가 당이 떨어졌나 봐요. 네. 손이 잘 안 움직여요. 네. most of 뒤에도 한정사 쓰셔야 됩니다. 더, 그죠? 뭐 my 이런 거, 또는 뭐 these 이런 거 다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 뒤에 역시 복수명사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셀 수 없는 명사 쓰셔도 돼요. 됐죠? 됩니다. 요건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두 번째는 형용사로 쓰셔도 돼요. most 다음에 people, 그죠? 또는 most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뭐는 안 될까요? most of people 이렇게는 쓰지 않아요. 그죠? 네. 한정사를 쓰셔야 됩니다. 네. 기억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뒤쪽으로 가시면 most boys, most the boys. 그죠? 일단 of 쓰지 않고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그죠? 자, 3번 almost 한번 봅시다. almost. 자, almost라고 하는 요 아이는 여러분들 부사예요. 그러니까 almost라고 하는 아이 부사의 가장 1번 원칙은 뭐냐면 자, 부사는 절대로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언제나 almost가 이렇게 나오면 most랑 비교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most는 대명사도 있었고 형용사도 있었으니까 그죠? 네, 구분이 되셔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 문장이 있겠죠. 보세요. 자, most 또는 almost 내신이라면 그죠? 요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 자, 일단 이해가 없다고 합시다.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자, most, almost the money. 아, 여기는 all이 있어야겠군요. 그죠? most가 안 맞네, 이렇게 하면. 자, 이건 뭐로 쓰셔야 돼? 형용사는, 그죠? 형용사 또는 이런 식으로 수식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럼 뭐로 쓰라는 얘기야? almost, 부사로 쓰시라고. almost all 또는 almost every, almost any, almost no 라고 하는 형태의, 그죠? i를 붙이고 명사가 이렇게 붙어야 almost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또한 어떤 형태도 없을까요? 그죠? almost of 이런 표현 없겠죠. 그죠? almost of the people 이죠? 이런 형태도 존재하지가 않을 겁니다. 이건 most겠죠.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정리하세요. 지금 여러분 요 강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업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일단은 그죠?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 번 계속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그래서 언제나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실 때 기억을 잘 하셔가지고 처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표현을 잡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밑으로 갑니다. other, another. 네, 여기 한번 보시죠. other가 another. 자, 우리 똑같아요. 하나를 원이라는 개념으로 잡았어요. 그죠? 하나를 원이라는 개념으로 잡으면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험 영어에서는 이렇게 그죠? 추상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항상 바운드리를 대시해 줘요. 시험에서는. 예를 들어서 I have two things. 그죠? 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things. 그러면 하나의 thing, 그죠? a thing은 뭐 이렇게 해봅시다. is A고 또 나머지 여기에 대해 나머지를 이렇게 적을 거야. 나머지는 B이다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a thing은 우리 뭐로 잡을 수 있다 그랬죠? 원으로 잡을 수 있다고 했죠. 이거 이해되시겠죠? 나머지는 뭐냐면 나머지는 일단 other이에요. other인데 other은 우리가 표현이 무슨 other이 있냐면 another이 있고 the other이 있었죠. 이제 요것만 구분해 주면 돼요. 전제가 몇 개야? 두 개. 하나를 원으로 잡으면 몇 개 남았을까요? 딱 하나 남았죠. 딱 찍어서 other이라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나머지 하나. the other 이렇게. another이라는 말은 또 있다는 얘기야. 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예문으로 등장하죠. 자, 뭐로 등장하죠, 여러분들? 자, we have two cars. 우리는 자동차 두 대가 있다. one 가리키는 a car is my father's. The other is mine. 그죠? 두 대니까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자, 셋 이상에서는 그죠? 하나를 원이라고 하면 그죠? 역시 나머지 하나, 나머지 전부라는 개념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는 one, 나머지 전부는 the others. There are four books. One is mine, the others. 왜? 하나를 뭐로 잡았으니까 하나는 원으로 잡았고 그죠? 하나를 원으로 잡았고 나머지 세 개를 한 번에 뭉쳐서 그죠? the other 다음에 복수 형태로 잡아버린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one과 another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죠?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범주값은 아니에요. 그죠? There are four cars. 자동차 4대 있어요. One is mine. 한 대는 내 차. Another is my father's. 그죠? Another is my father's. 한 대는 또 다른 한 대는 아빠 차. A third my mother's. 그죠? 세 대는 엄마 차. 그죠? And the other. 마지막 거. 그러니까 몇 대 있대 지금?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가 있을 때 하나를 one. 마지막 하나는 뭐? the other.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구조가 잡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another. 그죠? 사실 나머지도 another이죠. 근데 표현상 뭐 a third. 그죠? 세 번째 거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이 뭐라고요? the other part였다라는 거.
some과 other은 대상을 some으로 먼저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others로 잡은 거고요. 보세요. I have lots of flowers. 그죠? lots of flowers에서 flowers some으로 잡은 거야.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요? others겠죠. 근데 전제가 딸랑 2개밖에 없네, 여기도. 그죠? 그러면 I have lots of flowers rather than, 그죠? Some are red, the other yellow. 그럼 딱 종류가 몇 개? 2종류밖에 없다고요. 그죠?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another 갑니다. another. 자, another 내용은 여러분들, 그죠? 요거 있어요. Will you have another cup of coffee? 라고 되어 있죠? 이때 another은요, 그죠? one more, 그죠? 또 다른이라는 개념은 좀 더 주세요라고 하는 회화 용법이겠죠. Will you have another cup of coffee? 그죠? One more coffee? I don't like this hat. Show me another. 다른 거, 그죠? 다른 거 보여달라고요. 마음이 너무 쳐 안 든다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 different one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암기 과목 들어옵니다. 자, 우리 특례나 편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네. A is one thing, B is another. 들어본 적 있죠? A is one thing. 네. B is another. 자, 이 세상에 딸랑 2개밖에 없을까요? 전제가? 아니겠죠. 여러 개가 있겠지만 어쨌든 A랑 B는 서로 다르다라는 개념인데요. 여기에서 another에다가 별표. 항상 오답은 the other로 바뀌어요. 암기. A와 B는 별개다. 그죠? To know is one thing. 가르치는 것은요. To teach is another. 그죠? 아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달라요. 라는 뜻이겠네요. 그죠? 아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달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 another이 이제 기본적으로, 네, 단수일 때, 그죠? 형용사일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네. 자, another은 뒤에 형용사일 때는 얘기하는 거예요. 형용사일 때. 야, 봅니다. another이라는 아이가, 그죠? 이번에 형용사로 쓰일 때도 역시 뒤에 명사를 수식할 때는 단수 명사 들어오고요. other이라고 하는 아이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요. 복수 명사가 들어오고요. 또 재밌는 건 셀 수 없는 명사도 여기 들어옵니다. 이렇게. another 싱글러 나온 other 복수, 셀 수 없는 명사. 그럼 another information은 오답이고 other information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고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 다 암기 파트입니다. 그리고 another, 그 다음에 three, 그 다음에 weeks, 단위 명사 있죠. 복수로 나타나셔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한 주, 2주, 3주, 그죠? 그 3주의 또 다른 3주를 얘기하는 거야. 네. In another 3 weeks, 그죠? 또 3주가 흐르면, 그죠? It will be finished. 끝날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런 개념에서의 another 파트였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딱 한 장 남았네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서 합시다. 네. 여러분들, 그 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여러분들 사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는데 시험 영어에서 어떤 식으로 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자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each other, one other 바로 설명만 드려줄게요. each other은 반드시 전제가 둘, 그리고 one another은 반드시 전제가 셋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날까요? 자, these two men 또는 both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hate, one another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언더라인이 딱 쳐지는 거거든요. 자, 이거 one another 맞을까요? 2명이네, 2명. 2명은 one another이 아니라 뭐로 가라고? each other로 가라고, 이렇게. 그죠? 요거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언제나 one another, each other 뜨면 상대급부를 생각하셔서 어법이나 문법을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원리. 자, each other은 몇? 둘. 그죠? 보이나요, 여러분들? 네. 둘 사이, 우리 둘 사이, 그죠? 우리 둘 사이, each other. 우리 너랑 나랑 그녀 사이, one another. 그죠? 요거를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either하고 neither 있습니다. either. 자, 요것도 설명을 바로 할게요. 보시죠. 자, either 하고요. 또는 either이라고 하죠. 그리고 neither 또는 neither이라고 합니다. 얘도 역시 여러분들 두 가지 범주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명사인 경우와 두 번째는 형용사인 경우가 있죠. 네. 대명사인 경우는 그죠? 똑같아요. neither 또는 either of 더 언제나 복수 명사고요. 이렇게 동사는 단수 동사예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두 명이야. 전제가 둘이야. 그리고 얘는 전제가 둘이에요, 여러분들. 두 명 중에 어느 한 명은 두 명 중에 둘 다 아닌 사람 이렇게 들어올 거고 형용사를 쓸 때는 여기 이가 두 번이네, 그죠? 형용사일 때는 either 뒤에 또는 neither 뒤에 단수 명사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네, 둘 중에 하나, 둘 다 아닌 것, 그죠? 단수예요. 전제가 둘이었기 때문에 동사도 당연히 그죠? 단수겠죠, 이렇게. 동수가 뭐예요, 그죠? 동사도 당연히 단수가 오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예문 보시면 either of the two books 두 책권 중에 어느 하나는 is valuable, 그죠? 이용 가능하고요. You can take either book, 그죠? You can take either book 두 책이었나봐요. 둘 중에 한 책을 이용 가능하대요. 그 다음에 neither of the two books wasn't at 20 years old, 그죠? 네, 그러니까 두 소년들 중에 그 누구도 그죠? 20대 아직은 아니다는 얘기고요. Neither parent가 아니라 neither parent입니다, 그죠? Realize it what is happening, 그죠? 뭐가 일어나는지를 그 부모님들 두 분 다 네, 인지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런 neither는 부정문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none과 no에 대한 차이인데요. 자, none은 대명사로만 쓰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none은 대명사예요. 근데 얘는 이미 부정어구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none of us wants 이게 둘 다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를 아무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게 단수 복수가 다 돼요, 여러분들. 하지만 none of 뒤에는 언제나 복수 쓰셔야 됩니다. 네, 단수 또는 복수를 취급하는 거예요. 네, none of the milk was left, 그죠? 네, 그래서 none of 뒤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복수 형태가 들어갈 수는 있고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no라고 하는 아이는 only 형용사로만 쓰여요, 그죠? 그래서 역시 부정문의 형태를 갖고 있고요. 얘네들은 이중 부정 금지입니다. 네, not을 또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맞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obody, 그죠? nothing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no 뒤에는 복수명사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 2강 대명사 파트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를 잠깐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들? 네. 자, 지금 저희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네, 복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조금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네, 내가, 그죠,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 그죠, 배우느냐, 또는 어떤 것들을 내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느냐에 따른 아이디어가 달라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오늘 배웠던 것들을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 자, 오늘 배웠던 거의 가장 핵심이 여러분들 대명사였죠. 대명사는 영어로 뭐라 한다? 프로나운이라고 한다. 자, 프로나운은 뭐다? 앞쪽에 있는 명사를 찾자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건 자리, 그죠? 어느 인칭이냐, 주어 자리의 대명사냐, 목적어 자리의 대명사냐라는 걸 구분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던 건 뭐냐면 그런 대명사들이 그죠? 기본적으로 어떤 쓰임을 구체적으로 가지더라라는 개념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셨죠? 셀프도 보셨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에서 another, other, 그죠? either, not, no 같은 거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리하시고 머릿속에 여러분들 집어넣으셔가지고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시험 영어에서 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하신 거 여러분들 문법 노트에 정리를 다 하시고 네, 그리고 특별히 블로그를 통해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문제를 통해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학원 대기를 하려고 그죠?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실 여러분과 또한 본 학원에서 문법 수업을 위해서 주말을 또는 쉬는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듣고 있는 이 친구들도 열심히 정리하셔서 그 노트가 본인의 꼭 재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아까 그 that 할 때 그 that이 대명사의 형태에서 뭘 받는다? 한정어구를 받는 대명사다. 그죠? as도 그런 기능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 2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강부터는 여러분들 사실 문법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형식이라는 것과 그리고 자동사, 타동사, 그리고 동사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라는 것들을 쭉 다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그죠?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서 제가 1강과 2강으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셔서 다음 강도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